어느 날 우리 아이에게 생긴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사과, 호두를 먹고 나타난 가려움과 호흡 곤란. 알레르기 증상을 무심코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가 이제 커가면서 천식이나 비염까지 이렇게 점차 발전하게 되는 것이 알레르기 행진인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 성장을 막고 삶을 위협하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시작해 비염과 천식까지 행진을 하듯 이어지는 알레르기. 코하고 사실은 기관지가 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염증이 쭉 같이 생기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라 할 수 있고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상의 적, 알레르기 질환. 그러니까 숨을 참기 어려울 때까지 아주 계속 참고 있어야 돼. 수많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알레르기 행진을 막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은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넘어가지만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그것과 접했을 때 아, 얘는 우리 몸에 나쁜 거구나라고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봄의 전령사들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하지만 천식 환자들은 봄 소식이 반갑지 않다. 꽃가루가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올해로 75세의 임석순 씨. 공기 좋은 곳에서 평생 농부로 살며 건강만큼은 자신했다. 그런데 7년 전 60대 후반에 천식이 생겼다. 이 천식 기침이 감기 기침하고는 다르더라고. 이 천식 기침은 한번 기침이 나면 참을 수가 없어. 그냥 집중적으로 계속 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다가 기침이 나.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이 아침 저녁 식후에 먹어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걸 내가 7월 달에 또 조효숙 교수한테 가기로 했으니까 발병 직후부터 지금까지 치료제 사용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서 그러니까 숨을 참기 어려울 때까지 아주 계속 참고 있어야 돼. 이걸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기관지에 들어가서 저 기침 나는 그거를 억제를 시키는 것 같아. 임 씨는 50년 넘게 피운 담배도 끊었다. 으쌰. 임 씨의 천식 증상은 조절이 잘 되고 있다. 기침이 나지 않으니 마음 편히 트랙터 운전도 할 수 있게 됐다. 빠른 진단과 꾸준한 치료, 임 씨의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일하실 때 전혀 기침 안 하시네요. 그 활동할 때 대리 안 해. 어떤 때 요새 하느냐 하면 무슨 좀 출출해갖고 주전부리를 해서 무슨 과자 부스러기를 먹거나 이럴 때 그 과자 갈루가 뭐 이 식도를 건드리잖아. 이러면 조금 기침 날 때가 있는데 거의 안 해 요새는.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쌕쌕거림, 가슴 압박이다. 대부분 감기로 착각해 증상을 키운 뒤 병원을 찾는데 기침이 두세 달 계속되면 반드시 천식을 의심해야 한다. 처음부터 뭐 숨이 확 차다든지 뭐 우리가 이제 천명음이라고 하는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나면서 뭐 숨이 차고 이러면 병원에 이제 빨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까지 되기 이전에 그냥 감기를 자주 걸린다든지 이제 기침을 좀 오래 하시는 경우에 병원에 좀 빨리 오셔서 이게 천식으로 생기는 초기 증상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그러면 조금 빨리 진단이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성 기침이 잦은 노령층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천식 환자 중 60대 이상에서 천식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식은 어떻게 진단할까? 숨을 끝까지 들이마신 후 힘껏 불어낼 수 있는 공기의 양을 측정한 뒤 처음 1초에 불어낼 수 있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데 전체 공기량의 80% 미만이면 천식으로 진단한다. 또한 찬 공기, 먼지 등을 흡입하고 1초간 불어내는 공기양이 처음보다 20% 떨어지면 천식으로 진단한다. 천식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부어서 좁아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지를 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정상 사람보다 조금 더 예민해서 더 수축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기여를 합니다. 기도의 과민성을 보여줘요. 얘는 조그만한 이렇게 천식 증상의 가장 효과적인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뿌리는 흡입제다. 보시다시피 기관지 자체에 굉장히 좁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렵고, 그리고 숨 쉴 때마다 쌕쌕 소리가 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기관지가 좁아져서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원인 물질이 무엇인가? 흡입제는 염증이 있는 기도에만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약제다. 입에 물고 짠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고 기관지를 확장해 천식 증상을 개선해준다.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흡입제는 일명 칙칙이라고 불리는 분무식과 건조 분말 형태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이 전신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다. 스테로이드는 여러 분야에 작용하면서 전체적 면역 반응을 낮추기 때문에 먹으면 부작용이 크지만 코나 마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에만 약물이 전달되면서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로 그렇게 치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중에 일부 환자들은 조절이 그거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먹는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항상 천천히 걷는 임동현 씨. 오래전부터 생긴 습관이다. 임동현 씨는 20대 중반 천식 진단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었지만 천식은 의심해 본 적 없는 낯선 질환이었다. 비염은 중학생 때부터 이비인후과 다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병원 다니고, 코에 이제 콧물 남들보다 이제 콧물이 좀 많고 재채기 이런 건 많았어도 천식이라는 병 자체를 몰랐었으니까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주사 한 15분 맞았나요? 임 씨의 폐 기능은 동년배 50% 미만 수준. 그동안 잦은 악화가 반복돼 높은 용량의 먹는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오다 최근 치료제를 바꿨다. 가장 바라는 바는 이거를 맞음으로써 먹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게 되는 게 제일 기대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호상구를 잡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니까 호상구가 거기에 많이 침착돼 있는 게 보였어요, 조직 검사에서. 결국은 이 천식부터 비염, 용종까지 다 지금 호상구라는 애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호상구가 흔히 알레르기 관계돼 가지고 진먼지, 꽃가루 이런 체질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고 올라가서 온몸에 문제 일으킨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초 혈액 속에 호산구 수를 줄이는 주사를 맞기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 임 씨는 새로운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다. 치료를 시작한 후 1초 동안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이 약 500ml 정도 늘었다. 스테로이드처럼 전체를 다 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적을 거다. 또 호상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호상구를 놀리는 물질만 잡아서 호상구를 낮추면 알레르기 염증이 줄어들 텐데 전체적인 부작용이 훨씬 적을 거다. 이런 식의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런 제약 기술이 발달되면서 최근엔 그렇게 하나 물질을 타겟을 해서 그 물질만 잡는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면역 체계는 선천과 획득으로 나뉘는데 선천 면역은 병원균 종류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자연 면역으로 NK 세포, 호산구, 대식 세포가 담당한다. 호산구는 비염, 천식에서 보이는 알레르기 염증에 관여한다. 획득 면역은 병원균 종류에 따라 맞춤 방어를 담당하는데 지휘자 역할을 하는 세포가 T세포다. TH1 세포는 세균, 바이러스의 침범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TH2 세포는 기생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꽃가루, 동물 털과 같은 항원에도 반응해 인터루킨이라는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한다. 이 중 인터루킨4는 B세포를 활성화시켜 특정 알레르겐과 반응할 수 있는 IgE 항체를 많이 만들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IgE 항체는 비만 세포 표면에 붙어 있게 되는데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와 비만 세포 표면에 IgE와 결합하면 히스타민이 분비돼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다. 선천 면역은 외부에서 우리가 싸움을 한다. 적군이 몰려오는데 일단 적군이 해군이든 공군이든 육군이든 관계없이 급하니까 일단 우리 몸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 체계가 있죠. 그게 이제 선천 면역입니다. 얘들은 군사의 종류는 관계없이 뭐 댐을 쌓는다든지 성을 쌓아서 일단 우리 몸을 먼저 보호하는 거죠. 그게 끝나서 일단 적을 못 들어오게 막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적군이 공군이구나. 그럼 우리는 공군에 대처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만들어야지 하는 게 획득 면역입니다. 보통은 TH1과 TH2가 균형을 이루면서 정상 면역을 유지한다. 하지만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털, 꽃가루 항원과 반응하는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은 이 균형이 깨져 TH2 면역으로 치우침이 나타나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생충이랄지 우리가 쉽게 한 번에 이렇게 포식해서 없앨 수 없는 그런 면역 체계와 싸울 그런 면역 체계를 담당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둘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쪽에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레르겐을 기생충처럼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TH2가 우세한 면역이 알레르기가 많이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최근 알레르기 치료는 이 TH2 세포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윤미정 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책조차 꺼리던 중증 천식 환자였다. 천식,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적도 수차례.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감기가 좀 지속적으로 되다가 천식으로 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기가 영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천식으로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요즘 뭐 잠잘 때 괜찮으시고 한번 좀 코도 한번 좀 살짝 한번 좀 볼게요. 코가 좀 한번 볼게요. 아주 좋으시네, 깨끗하시네. 염증이 하나도 없으셔. 감사합니다. 기침과 재채기, 콧물 등 알레르기 증상도 줄었다. 그리고 요즘 또 뭐 감기, 알레르기, 비염, 천식 환자분들은 그 기관지 점막의 면역성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 정상 그 점막보다도 훨씬 그런 바이러스의 감염에 아주 쉽게 이렇게 감염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심한 천식 뭐 비염 환자분들은 그냥 감기를 달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상은 어떻게 개선됐을까? 윤 씨는 항체를 이용한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항체를 주입해 TH2 세포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큰 부작용도 없고 치료 효과도 좋은 편이다. 항체 치료를 했더니 굉장히 거의 이제 숨소리도 정상이고 코도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전에는 뭐 자주 응급실에 이렇게 천식 발작이 심해져서 오든지 아니면은 뭐 외래로 쫓아오고 그러던 환자분인데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사 맞고 나서부터는 그냥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으로 나뉜다. 점막과 피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부 물질과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소화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하고 넘어가지만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은 그것과 접했을 때 아, 얘는 우리 몸에 나쁜 거구나라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시작되는 장소가 피부나 호흡기, 코, 점막 같이 외부 물질과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비염 단계에서 치료를 잘하면 천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실제 연구 결과 면역 치료를 받지 않은 비염 환자에 비해 면역 치료를 받은 비염 환자가 천식 발병률이 더욱 낮았다. 코하고 사실은 기관지가 쭉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염증이 쭉 같이 생기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라 할 수 있고요.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거의 100% 비염이 있어요. 증상이 좀 경미하거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관지 천식이 있는 환자분들은 사실은 증상이 있는 경우는 7, 80% 이상이고 환자분들이 좀 인지는 못할지 몰라도 거의 저희 그냥 90%,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일상의 적 알레르기. 현재로선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2차 예방은 가능하다. 흡입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적극적으로 피하면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알레르기 방치하면 더욱더 위험해진다.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 이렇게 좀 그 기관지라든지 이런 게 좀 손상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좀 약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코가 잘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그 병이 있으면은 이제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블록이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 게임. 이처럼 알레르기도 하나가 나타나면 잇따라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현상을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일렬로 나타난다고 해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행진의 각 단계에 따라 잘 치료를 하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립수목원. 1913년 시험림으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전체 면적의 50%를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소나무 대신 삼나무, 자작나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참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에겐 치명적인 나무들이다. 소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죠. 왜냐하면 꽃가루를 많이 날리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를 안 일으키거든요. 그렇지만은 참나무 계통의 나무들은 아주 꽃가루를 아주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봄철 4월, 5월에 아주 눈물, 콧물, 재채기 아주 심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온난화로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발생량도 늘었다. 이로 인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